페이지 109쪽 보시면 흰 바람벽이 있다라는 작품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게요. 일단 작품 개관 먼저 보시면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라고 나와 있고요. 성격의 애상적이라는 말은 슬픔이 느껴지다가 애상적이 될 거고, 회상적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면 회상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린다. 그 다음에 의지적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단순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의지까지 다지고 있는 작품이니까 특이하다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주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슬러시로 끊어보시면, 순응이라고 하는 건 수용이라는 글자랑 동일한 뜻이 될 겁니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순응하며 밑줄 현실을 극복하려는 고결한 삶의 의지. 극복이라는 글자 체크해 놓으셔야죠. 의지적이니까 극복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징 1번 별표시 박아보실까요? 흰 바람벽을 스크린처럼 활용하여 화자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처럼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흰 바람벽은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와 동시에 과거 회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곰곰하게 생각하는 사색의 과정이 드러날 겁니다. 자기의 내면 모습을 비춰주는 흰 바람벽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사색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화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나의 삶은 어떨까라고 돌아보고 있을 거고요. 그 결과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아까 봤던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특징 1번 했고요. 2번 화자의 심리가 운명론적 수능에서 자기 위안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된 건 아니지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향토적 정감이라고 하는 건 향토적 정서 또는 향토적 분위기가 될 겁니다. 시골 냄새 매번 나오던 거죠. 불러일으키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아래 1번 보시면 화자가 흰 바람벽을 바라보는데 흰 바람벽은 스크린의 기능을 하고 화자의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이 2번이랑 연결된 게 1등급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죠. 3번에 나와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시라고 하는 갈래는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서 파악은 기본이 될 거고요. 4번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 먼저 보시면 흰 바람벽을 통해 영상을 떠올리는 형태로 시장을 전개한다.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으니까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두 번째, 토속적 시어 같은 말 향토적 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토적 분위기 같은 말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말장난하고 있죠. 그 문장에서. 마지막, 니은다, 드시 등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 같은 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한 가지만 더 적을게. 표현상의 특징 마지막에 4번 하나 더만 추가해서 도치법을 통해서 종결한다. 이따 마지막 작품 끝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치법을 통해서 이 작품이 종결될 텐데, 도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을 도치법이라고 설명을 하죠.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한다. 다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좁다란 방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좁다란 방이라고 하는 건 총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1번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 역할을 할 거야. 공간적 배경. 좁다란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공간적 배경. 2번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곳. 이곳이 좁다란 방이 되겠죠. 화자는 현재 밖에 있지 않고요. 좁다란 방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흰 바람벽 네모쳐 보시면 바람벽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할 때 옆에 칸막이 놓죠. 그렇게 얇은 임시 벽과 같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흰 바람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흰 바람벽을 통해서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화자의 가난한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많다라면 벽돌로 벽을 만들었겠지 이렇게 본다고요. 임시 방편의 벽이 아니라. 가난이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한 것 밑줄 쳐보시면 그 쓸쓸한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작품의 주된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정서. 쓸쓸하다. 이게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된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흰 바람벽에 여기 밑줄 희미한 15촉 전등. 얘들아, 전등이 희미하다라고 하면은 넉넉할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할 거야. 화자의 가난한 삶을 마찬가지 암시할 거고, 희미한 15촉 전등이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지치운 불빛. 불빛이 지쳤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불빛이라고 하는 게 지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친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한테 쓰는 표현인데 전등에게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는요. 화자가 지쳐있는 정서를 집어넣은 감정이입이 될 거고 지치운 불빛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의 지친 상태를 전등 또는 불빛이라고 하는 소재에다가 이입시켜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여기 또 밑줄 쳐볼까요? 떼글은 다 낡은 무명사치. 떼글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그 우리 셔츠 같은 거 남자애들 교복 셔츠 입다 보면 오래 입으면 목에 시커멓게 때 같은 거 묻죠. 빨아도 안 지워지고 그 상태를 거기 나와 있는 떼글은 다 낡은 무명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는 넉넉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화자의 가난한 삶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무명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여기 밑줄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 밑줄 쳐보시면 가난한 와중에서도 술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화자의 소망이 될 겁니다. 화려한 소망이야? 굉장히 소박한 소망이야? 얘들아? 소박한 소망이 될 거고 그 여러분들이 아직 어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감주라는 술이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한옥마을 크게 있는 지역이 어디죠? 전주죠. 전주 가시면 모주, 감주라고 하는 술이 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향토적 또는 토속적 소재라고도 설명해요.
근데 향토적, 토속적 소재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또는 연상되는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에 보냈던 고향의 모습이 떠오를 거고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감주를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를 통해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어머니를 연상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라고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감주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식혜라고 보시면 돼요. 모주라고 하는 건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전주에 있는 술이 될 거고요. 감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시골에서 쓰는 그 단어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향토적 또는 토속적 소재를 사용했고 그 분위기까지 만들어낸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여기 네모 외로운 생각. 여기서 말하는 외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화자의 생각이야? 아니면 시적 대상의 생각이야? 화자의 생각이 될 테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간접 제시되고 있다? 직접 제시되고 있다. 우리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부분을 캐치하시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세모 쳐보실까요? 여기서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들아, 아까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게 스크린과 같은 기능 한다라고 했잖아. 영화관 가서 스크린 보고 있으면 장면이 그렇게 바뀌잖아. 그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여기서의 그런데라고 하는 건 장면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문제에 자주 나올 거예요. 시상전환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은 맞지만 흰바람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스크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상전환보다는 장면전환이라고 하는 더 적합한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놀라움이 느껴질 거고 아직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그 흰 바람벽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었던 엄마의 모습이 보이네 라는 생각 때문에 반가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이라고 하는 건 이 구절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놀라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 바탕으로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동그라미 늙은 어머니. 그럼 결국 내가 옆에서 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간절히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대상 어머니가 나왔으니까 이 어머니는 바로 화자에게 있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죠. 보고 싶은 사람.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 밑줄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얘들아 감각을 물어봅니다. 시퍼러둥둥하니 어떤 감각을 써야 느낄 수 있어요? 시각. 춥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감각을 느껴야 돼? 촉각. 근데 잘 보세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시각이야, 촉각이야? 촉각. 그럼 이러한 촉각을 마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퍼러둥둥하다로 바꿨으니까 촉각의 시각화가 될 거고 촉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걸 같은 말로 우리가 배웠던 감각적 심상 또 같은 말로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감각의 전이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다.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동그라미 사랑하는 사람.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네요.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오른 대상이 같고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스크린이 아니라 일반 벽인데 그 벽의 이미지처럼 떠오른다고요.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 밑줄 대국국이라고 하는 건 향토 또는 토속적 소재. 대국국이 뭔지 아세요? 생선 중에 대구라는 생선이 있거든요. 매운탕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맑은 매운탕.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굉장히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마카야라고 하는 뜻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아 어느 사이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줄 특이한 구절 하나 나와요.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밑줄 쳐보시면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을 줄 겁니다. 상충곡에서 배웠어요. 부귀와 공명이 자기 자신을 멀리한대. 주체와 객체가 뭐 했다? 바뀌었다. 걔를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주객전도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하고 행동을 당하는 사람을 객체라고 하는데 마치 주체와 객체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 주객전도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성찰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또는 화자,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3인칭 화법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객전도. 쳐다보면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그럼 갑자기 글자들이 흰 바람벽에 훅훅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화자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는 내용의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화자는 흰 바람벽을 통해서 짜증이란 두 글자가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흰 바람벽에 화자의 내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상상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글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의 내면이 마치 문자 언어로 형상화된 것처럼 훅훅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D라고 하는 부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D 전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는 D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그 D 전체가 화자가 보이는 바로 여기가 이겁니다.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수능, 수용적 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밑줄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밑줄 쳐보시면 1번 글자들이 나를 위로한대요. 말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그럼 글자들은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다. 무슨 바? 의인바. 글자들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말하니까 의인법이 먼저 나와야 될 거고 2번 눈질을 한다, 주먹질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셨어요? 네. 거기 나와 있는 눈질을 한다와 주먹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화자 자신의 내면 의식을 복돋는 행위. 한마디로 의지를 이렇게 다지는 거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의지를 다지는 행위를 복돋는 행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멘트 확인하시고 이어서 볼게요.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이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여기서부터는 화자의 의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 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귀해한다라고 하는 건 귀하게 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 가로 닫아보시면 거기까지가 바로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들에 대해 정리하셔야 되는데 결국 화자는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운명을 수능했고 또는 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운명론적 태도를 뭐 삶의 의지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용과 의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이니까. 또는 뭐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이 드러난다.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쓰담쓰담 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살고 있어. 나 지금처럼 행동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초생딸과 바구지 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 화자와 거기 명시되어 있는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가 같다야 다르다야? 같다. 결국 거기 나와 있는 대상들은요 화자와 동일시 되는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이런 것들은 여리고 순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굉장히 고결한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결하다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또 체크하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듯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봤던 것처럼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될 거야. 그러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독하게. 그리고 외롭게 그리고 쓸쓸하게 살았지만 고결한 속성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실제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화자는 운명론적 수용이라고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 극복 의지를 다졌을 거고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대상들도 여리고 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현재 추구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또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고결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고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나오는데 남시주 유동답 시봉방이라는 작품이 지난번에 우리 종합고사 범위였죠. 1학기 때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나오는데 그 작품이 나오면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나오는 백석의 또 다른 작품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앞에 작품과 뒤에 작품이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눌러주세요. 정다빈 씨.